안녕하세요. HP 아르바의 김태성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보시는 현재의 화면에서 4개의 스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4개의 스위치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2계층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새 뭐 데이터 센터에서 스파인 리프 스위치 많이 이야기하는데 스파인 리프 스위치의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네트워크 구조적인 측면의 스파인 리프 구조이고요. 이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 오늘의 주제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왜 제가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있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새 뭐 리프 스위치 그리고 스파인 스위치 해가지고 2계층의 구조에서 네트워크 페이브릭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페이브릭 하는데 이 페이브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그 옷들의 원자재가 페이브릭이죠.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레드 실생활에서는 실들로 엮여진 어떤 이런 직물들을 페이브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사실은 보시게 되면 노드라고 하는 구성요소와 링크라고 하는 구성요소로 페이브릭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서 여러분께서는 네트워크 페이브릭, 이더넷 페이브릭이라고 하는 스파인 리프 구조의 페이브릭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파이썬 스크립트로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오늘의 강좌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텍스를 통해서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해도 뭐 무난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이해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몇몇 그 신텍스를 통해서 제가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진행하는 데에 그 신텍스를 이해를 해가면서 파이썬에 대한 이해를 일부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있어 가지고 왜 제가 파이썬을 썼느냐 하는 건데 오히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트워크에 있어서 스위치나 라우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자동화 구성을 하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답변은 제가 그 한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니즈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고객이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현재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 네트워크 운영하고 계신데 그 스파인 각각의 포트에 연결되는 리프 스위치에 그 자신의 IP가 자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성을 진행하고자 하는 요청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동화된 구성을 접근하게 된 거죠. 말씀드린 고객의 요청사항을 토대로 접근한 방식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스파인 스위치에 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그 입력된 정보를 리프 스위치가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했어요. 여기에서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LLDP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를 좀 고객의 요청사항에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보시는 그 상단에 있는 각각의 그 리프 스위치가 연결되어진 포트에 리프 스위치가 필요로 하는 IP 정보를 줄 수 있게끔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로 이제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그 HP 아르바의 커미어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LLDP가 활성화되어져 있는데요. 그 좌측 하단에 있는 리프 스위치에 로그인해 가지고 LLDP가 기본 구성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구성에서도 스파인 스위치의 주요 정보들을 갖고 옵니다. 하지만 제가 뭐 많은 것들을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인 스위치에 정의되어지는 특정 정보, 그 정보를 리프 스위치가 획득해서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인가 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IP를 이렇게 획득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IP를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요 포트 디스크립션 부분입니다. 기본 구성 값에서는 사실은 이제 스파인 스위치의 디스크립션이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죠. 하지만 지금 그 리프 스위치에서 획득한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그 자신이 연결된 그 스파인 스위치의 포트 넘버를 이렇게 정보로 갖고 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인 스위치에서 해당하는 포트에 포트 디스크립션을 제가 IP로 좀 입력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IP는 여러분께서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IP를 아마 리프 스위치에서 자신의 IP로 그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IP 주소를 주는 거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인 스위치 기가빗 1/0/1에 디스크립션을 IP 주소로 입력하겠습니다. 192.168.1.1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입력된 포트 디스크립션의 IP 주소를 리프 스위치에서 정말 갖고 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예. 아마도 지금 바로 그 확인해서 그런지 다시 한번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디스크립션이 아직 변경사항이 없어요. 스파인 스위치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1/0/1에 IP가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포트 디스크립션에 IP가 기술이 되어져 있네요. 약간 시차가 필요했나봐요. 일단 여러분께 제가 요 LLDP 기반에서 지금 포트 디스크립션에 기술되어진 IP를 리프 스위치가 획득한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획득된 IP 주소를 자신의 IP 주소로 그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설정하는 것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파이썬 스크립트에 몇몇 개의 필요로 하는 그 신텍스들을 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시연 중에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그 스크립트를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좌측 하단에 있는 그 스위치에 파이썬 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HP 아르바의 커메어 버전 7은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빌트인 되어져 있어서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파이썬 2.7 명령어 그리고 파이썬 스탠다드 API, 그와 더불어 커메어 7 익스텐디드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파이썬 스크립트 상에서 파이썬 명령어를 쓴다든지, 파이썬의 API, 커미어 7 익스텐디드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이썬 명령어 그리고 커미어 7 익스텐디드 API를 위해서 스크립트를 구동할 거예요. 먼저 파이썬 쉘로 들어가는 것을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요, 파이썬 이렇게 쳐주시면은요 쉘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exit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쉘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그 커미어 익스텐디드 API를 사용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커미어 모듈이 파이썬 쉘 쪽에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커미어를 통해 가지고 해당 커미어 모듈을 임포트를 할 거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개 신텍스를 지금 스크립트에 있는 그 신텍스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신텍스를 카피하고 지금 쉘 안에 복사를 했습니다. 이 신텍스 잠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요, 커미어.cli라고 하는 커미어 익스텐디드 API를 통해 가지고 커미어 명령어를 구동하는 거예요. 여기 요 명령어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CLI에서 구동되는 LLDP, 네이버, 버벌스에 관련된 명령어인데, 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시작 전에 LLDP 기반에서 스파인 스위치에 정의된 포트 디스크립션의 정보를 획득하는 걸 보셨잖아요. 동일하게 이제 그 포트 디스크립션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 commit.cli 이 명령어에서 이 명령어가 구동됐을 때 false라고 하는 옵션 자체는 현재 화면에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하지만 get underbar output을 통해 가지고요, 그 출력값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get output이라는 의미 자체가 출력값을 일단 가져가겠다. 근데 그 가져간 값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et underbar IP. 요 뒤에 있는 명령어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고요. 요 앞에 있는 get underbar IP는 하나의 변수예요. 임의로 정의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LLDP 기반으로 IP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get underbar IP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for 루프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문구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카피를 해 가지고 여기 하나 복사를 했는데요. 요 문구는 말씀드린 get underbar IP의 안에 있는 라인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 라인 안에 포트 디스크립션이라는 문자열이 있다면, 제가 몇몇 개 명령을 일단은 입력을 그 카피 앤 페이스트로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S1, E1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t underbar IP와 같은 뭐 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임의로 정의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S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포트 디스크립션 라인을 지금 찾아가지고 그 포트 디스크립션이 있는 라인에서요, 그 IP를 지금 획득하기 위한 건데, S1과 E1은 IP의 시작과 끝점을 설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IP 주소를 가져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해당하는 포트 디스크립션이 있는 라인의 마지막
문자가 몇 번째인 건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포트 디스크립션에 있어가지고 23번째에서부터 참조하라는 이야기예요. IP를. 그래서 이것도 임의의 변수로 넣은 거예요. IP는 사실은. 근데 보시면 9 중에 S1하고 E1 사이에 있는 문자열을 IP로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가 요 IP 문자열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마지막 과정인데 요 명령어를 누르시면 여러분께서 어떤 형태로 이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IP가 설정이 되는지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동일하게 말씀드린 커메어 익스텐디드 API인 커메어.cli를 불러드려 가지고요. CLI에서 사용했던 명령어들이 그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프롬프트에서 시스템 뷰로 가고요. 거기서 VLAN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10번 VLAN이라고 하는 거 임의로 만들어 주시고 VLAN 뷰 안에서 인터페이스 VLAN 10번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IP 어드레스를 설정해 주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 IP가 문자열로 획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LLDP 기반에서 그 IP 주소를 IP 어드레스 뒤에 실제 획득된 IP 주소를 여기에 기술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준 거예요. 제가 요 엔터를 치게 되면 실제 CLI에서 이렇게 명령어 신텍스 구사해 가지고 설정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잘 되어져야 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예, 다행히 스크립트 신텍스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오류가 없어서 한 번에 잘 된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VLAN 10번 그리고 인터페이스 VLAN 10번으로 가고요. 그리고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획득된 IP죠. 192, 168, 1.1, 24로 설정이 된 겁니다. 사실은 뭐 라인스 보드래도 스크립트 라인스 보드래도 상당히 짧죠. 오늘은 사실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께 그 개요 정도 소개해드린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파이썬 쉘을 나가서 실제로 이렇게 스크립트가 구동된 상태에서의 VLAN 그리고 인터페이스 IP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VLAN 보시면 이렇게 10번이 생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IP 어드레스도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IP가 VLAN 10번에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파이썬 스크립트 기반의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작점이 한 3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그 스파인 리프 구조의 네트워크 페이브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자체의 구조가 페이브릭에 관련된 개념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오늘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제가 왜 파이썬을 통해서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접근했는지 지금까지 이 과정을 잘 살펴보셨다면 여러분께서 그 LLDP 기반에서 그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IP를 구성하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 획득된 정보를 기반으로 리액티브하게 새로운 구성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개념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스파인 스위치 사실 뭐 완지, 텐지, 뭐 40G, 100G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여기에 리프 스위치 연결하다 보면 리프 스위치가 뭐 100여 대,
심지어는 1000여 대, 3000여 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프 스위치를 운영하는 관리자 운영자 측면에서는 오늘 살펴본 이런 그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리프 스위치를 좀 더 쉽게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뭐 밸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준비한 그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오토 컨피그레이션은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더 많은 그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들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